일어나! 정신 차려 얘들아. 쳐보자. 원래 월요일이 제일 고통스럽다. 쉬다 와서 더 피곤하지? 내가 월요일날 안 피곤한 방법 알려줄까? 궁금하지 않니? 월요일날 안 피곤한 방법 딱 하나 있는데 일요일날 나와서 공부하면 돼. 진짜야. 그러면은 안 피곤해. 책 페이유 쉼없이 합니다. 뭐야? 여기는 여기를 끄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뺄 필요 없네. 자, 하죠. 여러분들 몇 번까지 숙제였어? 얘들아 알려주라. 알려주세요. 몇 번까지 숙제였는지. 질문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자, 질문부터 하자. 렛츠고. 현승아 힘내. 졸리지? 질문 몇 번? 알려줘 빨리. 숙제 없었어 혹시? 있었죠? 어. 질문 없어? 없으면 넘어가고. 없어? 진짜 없어? 의외인데? 있을 법한데? 나 숙제 몇 번까지 냈는데? 그거만 알려줘. 160번까지? 질문 진짜 없어? 넘어가도 돼? 숙제 안 했지? 했어? 넘어가도 돼? 넘어가? 오케이 알았어. 넘어갑니다. 자, 수열로 갑니다. 수열로 가죠. 아하, 뭐 삼각함수 쪽은 뭐 다 푸셨다고 하니까 수열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열은 무조건 설명을 해요. 수열은 무조건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수업 시간이든 마찬가지야. 그냥 나한테 처음 배워. 그럼 무조건 수열은 설명하고 넘어가. 다른 거는 내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도 수열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질 않거든. 왜 그러냐면 수열은 확실하게 개념이 박혀있는 상태면 문제 풀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떠들어 볼 테니까 한번 얘기 들어볼래? 한번 얘기 들어봐. 수열이라는 녀석은 나는 뭐 설명하는 방법이 매번 똑같긴 하지만 일단 수열이 뭐야? 얘들아? 수열이 뭐냐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이거든. 규칙성을 포함한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그러면 수의 나열을 하실 때 우리는 왜 규칙성이 있는 수를 나열하기 시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저 먼 발치에 있는 어딘가에서 어떤 녀석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느냐. 예상 때문에 그렇거든. 야, 내가 어떤 예상을 통해 가지고 그 항해 값을 좀 얘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이렇게 점점점 찍었어 내가. 그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겠죠? 얘들아 999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장난? 99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녀석들을 뭐라고 불러? 첫째 항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A1 이렇게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A2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라고 불러? A3, A4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저 먼 발치에는 어느 항에서 뭐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해볼게. 그럼 만 번째 뭐가 나와? 많이 나오겠죠.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 예상이 가능한 녀석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고 야 여기서 만 번째까지 가봐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야 만 번째까지 나열해서 만 번째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해줘. 이런 느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열은 이 항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항번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녀석 우리는 항번호라고 부르고요. 왜 그러냐면 니네 잘 생각해봐. 수열에서 굳이 항번호를 매겨가면서 얘네를 읽잖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게 아주 졸라 중요한 얘기거든. 근데 애들은 이걸 무시해. 항번호가 졸라 중요합니다. 수열에서는 항번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에 어떤 값이 나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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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할 수 있는 게 수열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 먼 발치 있는 n번째 항에서
뭐가 나올 거야가 가장 궁금한 표현법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n번째 항에는 뭐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기다는 반드시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n의식을 집어넣으셔야 돼. 그쵸? A에는 반드시 n의 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먼발치에 있는 n번째에는 n에 관한 식이 나오셔야 여기 항 번호에다 특정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항의 값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n의 값이 결정되면 이 항의 값도 결정되는 거네. 항 번호가 결정되면 항의 값도 결정되는 거네. 그러면 수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함수야. 알았지? 수열이 함수인 걸 모르시고 문제를 푸시면 이제 내일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함수야. 왜? n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여기서 항의 값이 결정되는 사이니까. 그지? 그래서 항상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녀석도 있죠. 13579. 뭐 이런 녀석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A1. 얘 뭐라고 불러? A2. 얘 뭐라고 불러? A3. 여기 뭐라고 불러? A4. 여기 뭐라고 불러? A5.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굳이 다 쓰는 이유가 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저 먼발치에 있는 A n번째는 뭐가 나올까?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 항 번호로 항의 값을 표현해야 돼. 항 번호로 항의 값, 항 번호로 항의 값, 항 번호로 항의 값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럼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네,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네, 3이 넣었더니 3이 나오네, 4가 넣었더니 4가 나오네, n이 넣었을 땐 n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 일반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번호로 항의 값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항 번호로 항의 값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현승아 정신 차려야 돼. 봐봐. 그럼 봐봐. 그럼 여기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잖아. 그지? 저 먼발치에 있는 a, n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 항 번호와 항의 값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싶네. 그랬더니 얘 어떻게 돼? 2배에서 1 뺐더니 1이 되네. 2배에서 1 뺐더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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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1 뺐더니. 그럼 2배에서 1을 뺐더니 얘가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A의 만번째 항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 왜? 여기 n에다가 뭐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만들면 끝나는 거니까. 결국에 나는 수열은 함수식을 찾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 니네 함수 왜 만들어? 함수 왜 만들어? 결국에 특정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을 빨리 뽑아내고 싶어서 함수 만드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그럼 앞으로 기억하세요. 수열은 뭐라고? 함수야. 알았지? 수열은 뭐라고? 함수. 반드시 AN을 구하실 때는 뭘 기준으로 만드는 거다? 뭘 기준으로? 항 번호에 관한 식으로 수열을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야. 그럼 함수의 개념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서두가 졸라 길었잖아. 이 서두가 왜 기냐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수열,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수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은 반드시 등차입니다. 등차 수열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의외인데요? 등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쌉소리고 등비는 무조건 3점입니다. 등비는 무조건 3점이고 등차는 4점이야. 알았지? 등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등차 수열이 받아들이기 편하다 보니까 공부를 깊숙이 안 해. 그냥 내가 등차 어느 정도 안다. 땡. 끝이야. 그럴 이유가 없지. 왜? 4점짜리 문제인데 왜 대충 알고 끝냅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을 졸라 드립다 파서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르셔야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등차 수열. 한번 얘기해볼게. 되게 단순한 얘기다. 되게 단순한 얘기야. 등차 수열. 1, 3, 5, 7, 9, 11, 점점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이 녀석을 A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A2라 하고, 얘를 A3라 하고, 다 이유가 있다. 조금만 지켜봐봐. A5라 하고, 얘를 A6라고 해. 그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게. 첫째 항, 둘째 항부터 해서 여섯째 항까지 내가 일단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미 수열 앞에 뜻이 적혀져 있어. 그러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가실 때 얼마만큼 같은 차이 플러스 이만큼 더해가지고 넘어갔네. 그럼 이 둘째 항에서 셋째 항, 현재 항에서 다음 항 넘어갈 때도 플러스 이만큼 더해서 갔네. 현재 항에서 다음 넘어갈 때도 플러스 2, 현재 항에서 다음 넘어갈 때 플러스 2, 현재 항에서 다음 넘어갈 때 플러스 2. 즉 등자가 무슨 등자? 같은 등자. 차이할 때 찾자. 그지? 같은 차이를 더해가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수열.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같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등차라고 안 부르고 공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녀석을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요. 기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물어볼게. 현재 항에서 다음 항 넘어가려면 공차만큼 더하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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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이게 다야. 등차 수열은. 근데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그럼 얘들아 A5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 A5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지? A5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서 뭐 일반항부터 찾는 분들 계신데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알았지? A5 표현하는 방법. 그럼 봐봐. 항상 A1에서 출발시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 근데 이 본능을 버리셔야 돼. 알았지? 등차 수열은 항상 항의 번호는 중요하잖아. 출발하는 항의 번호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얘들아 A5로 가려면 A1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4번 더해야 갈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공차를 4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A5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A2로 하면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를 몇 번 더해서 갔어? 3번 더해서 갔겠죠. 3D. 그죠? A3로 보면 여기서 몇 번 더했죠? 공차를 2번 더했죠? 2번 더했지. 그치? 그럼 눈치챘니? 등차 수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출발지의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하면 목적지의 항번호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도를 완전 밸류업 할 수 있는 녀석이 얘야. 알았지? 항번호, 출발지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하면 목적지 항번호가 나온다. 출발지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하면 목적지 항번호가 나온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볼 거거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하나일까? 존나 많을까? 졸라 많아. 근데 교과서에서 뭐만 알려줘? 얘만 알려주지. A1 플러스 N-1D가 일반항이다. 외우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서 얘를 지워버려야 돼. 알았지? 이 개념을 지워버려야 돼. 알았지? 얘만 외우고 다니면은 매번 틀리는 거야. 왜 반드시 초항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서 탈피하셔야 된다고. 그럼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왜? 선생님, AN이 왜 얘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원리가 있잖아. 출발지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해서 N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도 돼? A5 더하기 뭐라고 표현해도 되냐? N-5D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A7 더하기 뭐라고 표현해도 돼? N-7D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출발지의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해서 목적지 항번호가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차 수열의 핵심은 출발지의 항번호와 공차의 개수를 더해서 목적지 항번호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컨트롤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그러면 나는 얘를 A11이라고 놓고 싶어. 그럼 출발지가 11이네? 5로 가야 돼? 그럼 얼마 하면 돼? 마이너스 6이. 어렵지 않잖아요? 11과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목적지 항번호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이번에는 항에서 항을 빼볼게. 예를 들어서 A5에서 A1 뺐다가 쳐봅시다. A5에서 A1 뺐더니 얘 넘어가니까 그냥 4D만 남았겠죠? 4D. A5에서 A2를 뺐습니다. A2 뺐더니 어때? 3D만 남았네요. 3D. A5에서 A3 뺐습니다. A3 뺐더니 얘 얼마다? 2D. A5에서 얼마 뺐습니까? A11 뺐더니 얼마 남아? 마이너스 6D. 보세요.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빼셔야 돼. 빼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 항번호에서 항번호를 빼면 반드시 공차의 개수가 나오거든. 5 빼기 1이 4인 것처럼. 5에서 2 빼면 얼마입니까? 3이에요. 5에서 3 빼면 얼마입니까? 2예요. 5에서 11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빼셔야 돼. 빼면 뭐가 나오니까? 공차의 개수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쵸? 그럼 여기 개념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 한 반 정도 이해한 거야. 반 정도 이해했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부분 뭐죠? 모든 수열은 다 뭐다? 함수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함수. 함수는 함수인데 등차 수열도 네임드 함수야. 네임드 함수야. 수열인데 함수인데 네임드예요, 심지어? 이름 붙여진 함수예요? 봐봐. 그럼 어떤 함수가 그려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가 무슨 축이냐면요, N축이에요. 항번호축이죠. 항번호축. 그럼 선생님, 여긴 무슨 축이에요? AN. 항해값 축이야. 그럼 내가 말했지, 수열은 함수야. 항번호가 정해짐에 따라 항의 값이 결정되는 관계.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 n,an이 x, y인 겁니다. n,an이 x, y인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 a5가 9야. 그럼 얘는 5가 결정됨에 따라 9도 결정된 거니까 얘는 5,9를 지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가 나타내는 좌표는 5,9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n이 6이 결정됨에 따라 11이 결정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6,1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n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an이 결정되는 관계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 봐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얘들아, 항번호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2분의 5 이런 거 들어갈 수 없지. 루트 2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 항번호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항번호는 자연수로 쭉 밀고 나가실 거고요. 그때 항번호에 대응하는 항해값들은 A1, A2, A3, A4, A5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A5 정도만 할게. 그지? 그럼 1이라는 녀석에 대응하는 애가 누구라고? 1, A1이 대응하겠죠. X, Y, 2, A2, 3, A3, 4, A4, 5, A5.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가 함수인가 오케이? 함수인가 오케이인데 어떤 함수? 라고 물어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등차 수열은 무조건 1차 함수입니다. 알았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가 확실하시고 그럼 이제 왜 1차 함수가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항번호 자연수죠. 자연수다 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여기 간격은 반드시 얼마만큼 차이 나더라? 1만큼 차이 나더라.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지. A1에서 A2 넘어갈 때 반드시 얼마 더해서 넘어갔었어 얘들아? 이 간격 차이가 얼마였어? 공차 D였죠.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알려줘요? D였죠. 여기도 얼마예요? D였죠. 여기도 얼마예요? D였죠.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 간격 얼마야? 알려줘. D네. 얘들아 여기 간격 얼마야? 1이네. 여기 간격 얼마야? D네. 여기 간격 얼마야? 1이네. 여기 간격 얼마야? D네. 여기 간격 얼마야? 1이네. 여기 간격 얼마야? D네. 두 점 사이에 X값과 Y값의 증가량이 1과 D로 일정합니다. 그죠? X값의 증가량이 1로 일정하고 Y값의 증가량이 D로 일정합니다.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이 나타내는 게 뭐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나타내는 게 항상 1차 함수의 기울기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얼마야? 1분의 T가 되네?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선생님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 했는데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날아갑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기울기야? 선생님 1분의 D가 뭔데요? D잖아. D가 뭔데요? 공차잖아. 아 너무 해피하다.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직선의 기울기였구나. 여태까지 내가 이걸 몰라서 문제를 빨리 못 풀었던 거네. 왜? 한번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들 1차 함수 모르시는 분 없죠?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물어보자. 얘들아 얘 뭐라 불러? 기울기라 부르죠? 얘 뭐라 부릅니까? Y절편이라 부르죠? 어렵지 않죠? 1차 함수 우리 다 했으니까. 야 1차 함수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있는 거야? 1차식 있는 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며.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있는 거야? 1차식이 있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반드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실 거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요. 그때 공차의 역할이 뭐라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공차의 역할. 기울기라고요. 문제 내겠습니다. 잘 봐봐. 요 얘기를 좀 해볼게. 얘들아 중1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내가 중1 때 배웠던 거 하나만 끌고 올게. 중1 때 뻥같겠지만 중1 때 배워. 중1 때 뭘 배우냐면 직선의 결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전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직선의 결정.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점과 기울기가 있든가.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고 두 번째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는 직선이 하나로 결정돼요. 그죠? 이거 그대로 등차 수열에 적용된다. 잘 봐봐. 야, 내가 요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요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A5가 4야. 근데 공차가 2네. 맞아? 그럼 얘는 뭐 알려준 거게? 얘가 뭐야? 얘들아 1차 함수로 봤을 때 얘가 뭐야? 기울기지. 그럼 얘가 뭐야? 좌표야. 몇 컴마 몇? 5,4.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 AN 찾아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AN 찾아줘. 이런 문제 나오지. 그럼 야 무지성 1차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n에 관한 1차식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기울기 자리지. 기울기 얼만데? 2잖아. 그치? 야 5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4 넣어야 돼. 5 넣으면 얼마야? 10. 4 나오고 싶어. 얼마 빼면 돼? 끝났네. 이게 일반항이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무지성 공차 n 때려받고 지나는 좌표 맞춰서 y절편 결정하시면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럼 A5가 만약에 10이에요. 그럼 A2가 만약에 6입니다. 기왕이면 7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4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죠? 4라고 한번 해볼게.
야,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 나왔어. 무조건 뭐 해야 되게? 빼야 돼. 왜? 등차 수열이니까. 차잖아, 차.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 나오면 무조건 한 끼리 빼는 겁니다. 한 끼리 빼는 거야.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그럼 A5에서 A2 빼봐. 우리가 아까 연습했다. 5에서 2 빼니까 공차의 개수 얼마? 3D. 10에서 4 뺀 거? 6. D는 얼마인 거야? 2. D가 2인 거 찾았으면 뭐 찾은 거야? 기울기 찾은 거죠. 끝났어. 왜? AN 쓴다? AN. 무지성 공차 N. 얘들아, 얘도 지나도 되고 얘도 지나도 되지. 2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지. 2는 얼마? 4네? 그러니까 굳이 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얘가 일반항이야. 2 넣었을 때 4죠? y좌표는 필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지성 공차는 때려받고 그 다음에 y좌표는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연습할게. 봐봐.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5가 6입니다. 그 다음에 A1이 뭐 4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지? 그러면 항번호가 2개 나왔어. 항의 값이 2개 나왔어. 그럼 둘에서 빼줘야죠. 그럼 A5에서 A1 뺍니다. 나중 가면 습관화 되겠지. 5에서 1 빼니까 뭐가 나와? 공차의 개수. 4D. 그죠? 4D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D는 얼마인 거야? 2분의 1. 그럼 AN 찾아줘. AN 어떻게 찾아? 무지성 공차해. 그죠?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4 넣어야 돼. 1 넣었을 때 4 나오려면 플러스 2분의 7이 필요하겠죠. 그죠? 끝이에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알았죠? 일반항. 그러니까 연태까지 일반항을 구하실 때 니네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는 게 아니야. 일반항을 A1 더하기 N-1로 푸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수학이 뭐 한 거냐면 우리 교육과정에 맞춰서 등차 수열을 변형시켰거든. 원서에서. 원래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을 개발한 사람이 가우스야, 가우스. 가우스라는 수학자인데 존나 천재 수학자야.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존나 천재 수학자여서 걔가 만들어낸 아주 알찬 개념들을 쉽게 푼다는 명목하에 생각을 가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요거에 사로잡히면서 반드시 A1이 필요하고 공차가 필요해야 일반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죠? 일반항은 초항하고 공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항의 값과 기울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직선이니까 등차 수열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 거고 2점이 필요한 것 뿐이야.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로서 바라보시게 되면 등차 수열이 졸라 쉬워집니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등차 중앙이라는 녀석을 졸라 잘 쓰셔야 돼요. 이 등차 중앙을 잘 쓰는 애가 뭐도 잘하냐면 수열의 합도 잘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도 졸라 잘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등차 중앙에 대해서 좀만 얘기할게. 그럼 등차 중앙. 그럼 등차 중앙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A1, A2, A3가 있을 때. A1, A2, A3가 있을 때 A1에다가 A3를 더하고 반띵했더니 누가 나오더라? A2가 나오더라. 이게 등차 중앙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야, 얘가 무슨 좌표야? X좌표. 얘가 무슨 좌표야? Y좌표. 6,7, 10일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럼 얘는 무슨 좌표야? Y좌표. 얘 무슨 좌표야? Y좌표. Y좌표 2개 더해서 뭐 했어? 반띵했더니 어떤 Y좌표가 나왔네? 야, 이거 무슨 개념이랑 똑같아? 중점 개념이랑 똑같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힌트 하나 내볼까? 봐봐. 얘가 4야. X좌표 뭔지 몰라? 내가 여기 8이야. 여기 A점이라고 하고 여기 B점이라고 해볼게. 야, A와 B점의 중점의 Y좌표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니네 뭐라고 얘기하냐? 6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왜? 둘이 더해서 뭐 했으니까? 판팅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둘이 더해서 뭐 하면? 판팅하면 중점의 Y좌표가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암? 이해함? 요게 되면 좋아. 그럼 선생님, 중점의 Y좌표는 어떤 경계가 없잖아요. 맞아. 야, 니네 이거 항상 1하고 3만 니네 중점 구할 줄 아냐? 아니지. 얘네 둘이 더해서 뭐가 나오네? 짝수가 나오면 다 가능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 더해서 짝수가 나오면 반띵하면 어떤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문제. 자, 등차 중앙을 이해하는데 너무 쉽다. 봐봐. 예를 들어서 A2 더하기 A4가 있어. A 뭐 14 할게. 맞아? 그럼 얘를 반띵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2번의 Y값과 14번의 Y값을 더해가지고 반띵했더니 어떤 항번호에 얘가 나와야 된대. 맞아? 그럼 2와 14 더해서 반띵하면 얼만데? 8이 맞겠죠? 이렇게. 2하고 14 더하면 16인데 그걸 반띵하면 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8이 되는 거야. 그럼 연습. 그러면 이 2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 여기다 2배를 줘도 되나? 이렇게. 2배를 줘도 되나? 그럼 문제. 그럼 A1 더하기 A33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인데? A17인데 몇 개 더했어? 2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다시 A 16 더하기 A 뭐 22가 있어. 얘들아. 둘이 더하면 얼만데? 38. 반띵하면 얼만데? A 19가 몇 개 더해졌어? 2개. 이렇게 정하시면 끝나는 거죠. 등차 중앙은 항 번호의 합이 짝수일 때 항상 쓸 수 있습니다. 항 번호의 합이 뭐일 때? 짝수일 때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등차 중앙이야. 이게 수열의 합에서 졸라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너무 당연한 개념 아니냐? 야, 아파트 개념으로 봐봐. 야, 1층과 3층 중간에 누가 있어? 2층이 있지? 1하고 3 더해서 반띵해서 2층이 있는 거잖아. 1층과 5층의 정중앙에 누가 있냐? 3층이 있지? 왜? 1하고 5 더해서 반띵하면 3이 나오니까. 맞아? 2하고 4층 정중앙에 누가 있냐? 3 있지? 왜? 2하고 4를 더해서 반띵하면 3이 나올 테니까. 맞아?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잘 봐봐. 이게 그냥 성립하는 거야. A1 더하기 A15하고 A3 더하기 A의 13이 똑같은 개념인 거 아시겠어요? 야, 1층하고 15층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 8이 있지. 3층과 13층의 정중앙에도 누가 있어? 8이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선 두 항의 합이 같으려면 항번호의 합이 같으면 다 같습니다. 항번호의 합이 같으면 무조건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양변의 2로 나누면 얘도 A8, 얘도 A8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번호의 합이 똑같은 두 항의 합은 무조건 똑같아요. 이해했음? 이게 존나 중요해.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의 중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항번호 두 개의 합이 똑같은 두 항의 합은 반드시 일치해. 등차 수열에서는. 뭔 얘기인지 암?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내가 등차 중앙까지 다 설명을 했지. 일반항 빨리 구하는 거. 그지? 항의 두 개의 합은 항번호의 합이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한 길이의 차는 반드시 뭐가 나와? 공차의 개수가 나와. 항번호의 차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케이? 여기까지 인지하시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수열의 합으로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요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 더 설명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뭐야? 라고 하면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이거 얘기하죠. 선생님 저 그 정도 아니에요.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요. 졸라 외우기도 어려워. 이게 등차 수열 합이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얘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 외우고 다닌다고. 그리고선 대입하려고 한다고. 내가 항상 똑같은 얘기 하거든.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대입이 늦어져. 알았지? 진짜야. 알았지?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대입이 늦어져.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케이? 그럼 지우고 머릿속에서 지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이딴 게 아니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가우스라는 천재가 딱 하나의 식만 만들어냈어. 딱 하나의 식만 만들어낸다고. 그 가우스라는 천재가 만 6세 때 만들었어. 만 6세 때. 알았지? 만 6세 때. 가볼게. 그럼 가우스 1화를 내가 얘기할게. 이걸 해야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 가우스 1화가 뭐냐면 가우스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갔다? 근데 선생님이 이러고 다리 끄고 책을 보고 있었어. 근데 띵동띵동 종이 울린 거야. 종이 울리니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초딩 애들 만만히 보고서는 어떻게 한 거야? 야, 1부터 100까지 숫자 더 해보렴? 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 뭐 하고 있을 때? 1, 2, 엄마 손가락 좀 빌려줘. 이거 하고 있을 때 1부터 100까지 더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 하고선 책을 한 장 싹 넘기는 순간에 가우스가 답을 얘기했다는 그 전설적인 일화가 있거든. 1부터 100까지 합을 가우스는 책 한 장 넘길 때 찾았다고 그 원리를. 만 6세 때. 그럼 봐봐. 가우스가 어떻게 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빨리 찾았는지. 그게 등차수열 합이거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이야. 얘들아 1부터 100까지 자연수는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맞지? 공차가 얼마짜리인? 1짜리인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근데 가우스는 1부터 100까지 합해서 등차수열 합원리를 찾았다니까. 등차수열 합원리를 걔는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찾은 거야. 1하고 100 더했더니 100일이네? 2하고 99 더해도 100일이네? 3하고 98 더해도 100일이네? 뭐야, 존나 쉽잖아. 100일 곱하기 100개 있으니까 얘네 2개씩 짝지었네? 끝이야.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맞아?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이야. 가우스는 아무 생각 안 한 거야. 처음하고 끝을 더한 거나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더한 거나 세 번째에서 끝에서 세 번째 더한 거나 합이 똑같아. 그럼 합이 100일로 똑같았잖아. 합이 100일로 똑같았으니까 총 100개가 있잖아. 걔를 둘씩 짝쳤으니까 50세트일 거 아니야? 그럼 100일 곱하기 50 하면 얼마겠어? 5050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5050을 얘기했다는 이 전설적인 일화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가우스가 선택한 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에서 선택한 게 뭐게? 얘가 선택한 건 이런 녀석을 뭐라 불러? A1. 얘를 뭐라 부르죠? A100. 얘 뭐라고 부르죠? A2. 얘 뭐라고 부르죠? A99. 맞아? 그래서 가우스가 선택했던 거 뭐야? A1 더하기 A100이 100일로 똑같잖아. 그럼 이 100일이라는 애가 100개를 더했을 때 100개를 더했을 때 둘씩 짝지니까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뭐야? 초항 더하기 끝항 더하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아?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초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더하항의 개수 곱하시고 반띵한 게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반띵 왜요? 반띵 왜? 둘씩 짝지었으니까. 둘씩 짝지었으니까 반띵한다. 맞아?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아까 얘기했지. 등차수열에서 항 두 개의 합은 무슨 합이 똑같으면? 항 번호의 합이 똑같으면 항상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잖아.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가우스의 원리에 이게 또 숨어져 있어. 뭐냐면 A2 더하기 A99도 100일이었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A2 더하기 A99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얘네 둘이 더하면 100일이잖아. 얘네 둘이 더해도 얼마니까? 100일이니까.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요. 뭔 얘기인지 안? 괜찮음? 아니 싫어? 그럼 A5 더하기 얼마만 하면 돼? A96 해도 상관없음. 얘네 둘이 더해서 뭐 해도 돼? 100일이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우스의 원리는 이거야. 초항 더하기 끝항이나 아니면은 순서 맞춰서 더한 거나 어차피 합은 똑같잖아. 그 합이 전체 50세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게 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SN을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SN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우스 원리 하면 A1 더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더하항의 개수 1번부터 n번까지 더했으니까 n이 되시고 여기를 반띵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됐어? 여기까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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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들아 얘가 뭔데? 생각해 본 적 있어? 얘가 뭐야? 등차 중항.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앞으로 어떻게 구하면 돼? 등차 중항에다가 뭘 곱하면 돼? 더하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등차 중앙에다가 더하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잘 봐봐. A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좀 더 써줘. A2 더하기 A3 더하기 니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A 뭐 21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야 A1부터 A21까지 합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 S21이라고 하지. 1번부터 순차적으로 21번까지 더했다. 맞아? S21이네? 그럼 얘 1초 컷으로 풀리죠. 왜요? 초항 더하기 끝항이 뭔데? 얘잖아. 그치? 그럼 A1 더하기 A21에다가 그죠? 얘를 뭐예요? 반띵을 하고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더하항의 개수 곱하면 되죠. 1번부터 21번까지 21개.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아까 배웠잖아. 1번하고 21 더하면 뭔데? 22지. 반띵하면 뭔데? 11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21 곱하기 A1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뭐 2A1 그딴 거 넣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21 곱하기 A11로 계산하시면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그럼 얘들아 S15 계산해달래. 그럼 S15 어떻게 계산하면 되게? 얘들아 1번부터 15번까지잖아. 1번부터 15번까지 합 아니야?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얼만데? A8이죠. 몇 개 더했어? 15개. 15A8.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다른 식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등차수열 합곡식 주저리 써가지고 연립방정식 풀고 있으면 거기서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알았죠? 오케이? 선생님 이런 개념을 졸라 배워서 이런 스킬을 배워서 수능이 안 나오면 말짱 꽝 아니에요? 나왔어. 이미 평가원에서 다 물어봤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 평가원에서 다 물어봤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 하나만 알려줄까? 가끔 가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더해가지고 짝수일 때만 가능하네. 더해가지고 짝수일 때만 가능하네. 선생님 S16 같은 거 못 구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S16 같은 건 못 구하잖아요. 아니야, 문제되지 않아. 왜? A에 1하고 16 더하면 얼마? 17이지. 반띵하면 뭐야? 2분의 17에 16 곱해도 답이 나옵니다. 뻥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알았죠? A에 2분의 17. 선생님 2분의 17은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A8에다가 0.5D 더하면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A8에다가 2분의 16이 A8이잖아요. 여기다 얼마 더한 거야? 0.5D 더한 거야. 거기다가 뭐 하면 돼? 16배 하시면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0.5D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자연수밖에 안 되잖아요. 정수밖에 안 되잖아요. 다 돼. 내 말 믿어. 다 돼. 알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푸시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죠? 요거를 연습을 못 하시면 계속 늦는 겁니다. 알았죠? 계속 4점짜리에서 시간 끌리고 정답은 정답대로 틀리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내가 빔이 있었으면은 실제로 실무에 나온 걸 한번 보여줬을 텐데 오늘 마침 또 빔을 설치를 안 했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게. 봐봐. 이 전체적인 개념은 한번 돌려보시고 161번 한번 보겠습니다. A5 더하기 A6. A6가 얼마예요? 5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A5 더하기 A6가 5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합 A10, S10 요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 S10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뭐야? 무슨 뜻이야?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자는 얘기야? A10까지 더하자는 얘기지. 그럼 초항 더하기 끝항 한 다음에 10개 곱한 다음에 반띵할 거 아니야. A1 더하기 얼마 한 다음에 A10 한 다음에 얘를 반띵한 다음에 10개 곱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야, 얘랑 얘랑 더했더니 뭐야? 11이지? 얘랑 얘랑 더했더니 뭐야? 11이네? 그럼 얘 뭐로 갈아 끼워도 돼? 5로 갈아 끼워도 되죠? 답 얼마? 25.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나오시겠죠? 그죠? 등차 수열 합은 다음과 같이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A1하고 A10의 합이나 A5나 A6의 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갈아 끼우면 끝나요. 누구로? A5 더하기 A6로 갈아 끼우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초 컷 만에 풀리는 건데 여기서 주저리 이거 쓰신 분들은 2분의 2A1 더하기 N-1D 써가지고 여기다가 중괄호 여시고 N 곱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걸러진 겁니다.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풀지 잠시만 공차부터 빨리 찾아봐야지 하는 순간에 이미 답 나오고 넘어갔음. 알았지? 이해함?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거에 관련된 연습을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 등차수열 있는 게 없나? 171번 한번 해봐요. 171번. 네? 가져와. 뭐. 171번. 일단 수열을 연습하실 때는 등차 수열부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점화식을 연습하시는 거야. 알았지? 4점짜리부터 조지러 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답 나온 사람. 답 뭐야? 11? 나이스. 자, 이제 문제 풉니다. 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차근차근 연습해보자. 1반항 찾는 거부터 연습해볼게. 1반항 찾는 거, 기울기 나오고 진화는 한 점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지성 공차N. 무지성 공차N 쓰시고, 공차 N 썼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그럼 얼마 필요해? 1반항 1초 컷 만에 구했음. 1반항 1초 컷 만에 구함.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뭐야? SN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SN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SN은 어떻게 구해? 얘들아, SN 어떻게 구하는데? 얘기 좀 해봐. 2분의, 전체 N개 더했고, A1 더하기 AN. 초항대기 끝항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끌고 가볼게. 그럼 2분의. 그러면 N은 그대로 놓으시면서, 여기 A1은 얼마예요? 10이에요. A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0 나오셔야죠. 그럼 얘는 어차피 날려도 돼.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 날려도 되죠. 그럼 여기도 날려도 되죠. 이렇게. 얘도 상관없습니다. 다 날려도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n분의 2 곱해서 상관없잖아. 그죠? 여기가 0이니까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22가 얼마 돼? 0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다? 11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쵸? 요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요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 선생님 저 요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 1차함수라고 했죠. 그럼 1차함수니까 n축 그려놓고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n축 그려놓고 풀게. 그럼 초항이 10이니까 a1은 이쯤 있겠죠? a1은 여기쯤 있겠죠? a1이 10이니까 이쯤 있겠지? 그죠?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공차가 뜻하는 게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위야,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죠. 얘들아,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함수야. 기울기가 음수면 감수함수잖아. 수열도 마찬가지야. 공차가 양수야, 증가함수야. 공차가 음수야, 감수함수야. 그럼 얘는 점이 어떻게 찍고 넘어오겠어?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겠죠? 그쵸?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겠지? 좋았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겠죠?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5개. 그치? 여기 5개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간격으로 날아가겠죠? 똑같은 간격. 요 높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왜? 0을 찍었으니까. 그치?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여기도 몇 개가 필요해? 5개. 그럼 얘랑 상쇄, 얘랑 상쇄, 얘랑 상쇄, 얘랑 상쇄, 얘랑 상쇄 하시면 0이 나오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개, 1개, 5개, 11번째에서 0이 나오시겠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n축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냐? 항번호 축을 물어볼 때 반드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 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n축을 잡았을 때 빵빵빵빵빵빵 넘어갈 때 얘가 그냥 통과할 수도 있어. 반드시 n축 찍고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음. 알았지? 요 순간이니 아니면 n축이 이렇게 있을 때 빵빵빵빵빵 찍고 넘어가서 너도 찍고 너도 넘어가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n축을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얘는 무조건 대칭함수야. 알았지? V자 대칭함수여서 여기 개수만큼 여기 개수 있으면 무조건 빵으로 처리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대칭함수기 때문에 빠바바바방 얘랑 빠바바바방이 다 약분 되면서 0이 되시는 거예요. 무조건. 왜? 양수음수가 다 사라지면서 빵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n축을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이 심화 문제 갔을 때 졸라 쉽게 해결합니다. 요게 심화 문제 갔을 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대수로 푸는 것보다 함수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볼게. 야, 공차는 기울기라며 1차 함수는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물어볼게. 그럼 항번호가 다른데 항해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등차 수열에선 그딴 게 없어. 그렇지 않아? 얘들아, 증가함수인데 항번호가 다른데 항해값이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증가함수야. 그럼 항번호가 커지면 항해값도 커져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항번호가 다른데 항해값이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번호가 커지면 항해값은 내려오셔야죠. 항해값은 무조건 작아지셔야 되는 거잖아. 감소함수니까. 뭔 얘기인지 암. 그러니까 매번 뭘 물어봐? 원래는 항번호가 커지면 절대 우리는 항해값이 같아질 수 없는데 그럼 여기다 뭘 끌고 온다? 반드시 절대값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절대값 끌고 와서 A10이랑 뭐랑 같다? 뭐 A21이랑 같다. 이딴 거 끌고 오는 겁니다. 절대값이면 얘가 무슨 처리가 되니까 양수 처리가 되면서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항번호가 다르면 항해값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근데 절대값이면 같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가 나오는 거야. 매번. 뭔 얘기인지 암? 이함? 하나만 더 풀어볼게. 하는 김에 등차를 마무리 짓는 게 나아. 등차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고. 185번 한번 풀어볼게.
야, 오삼시사는 뭐 별로 풀 문제가 없다. 이거 등차 수열이. 괜찮은 문제가 없나? 숙제 먼저 낼게요. 숙제 먼저. 잠깐만. 오늘의 3주차죠? 80. 숙제 180번까지로 하겠습니다. 180번까지 내일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질문 짜라락 받을게요. 요거는 질문을 좀 짜라락 받고, 내일 선생님이 혹시나 까먹거든 질문 받고 나서 내가 아마도 등비수열하고 시그마를 설명할 거거든. 등비수열하고 시그마 꼭 설명해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그것도 놓치시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수열에서 점수 떼야 돼. 얘들아, 수열에 배점 된 게 몇 점인 줄 아니 혹시? 수열에 배점 낸 게 등비 3점에다가 시그마 3점 있죠? 시그마 3점에다가 등차 4점에다가 그 다음에 점화식 4점 있죠? 이렇게 해서 몇 점이야? 14점. 미니멈 14. 알았죠? 미니멈 14입니다. 미니멈 14. 알았죠? 그러니까 수열만 잘해도 14점 먹고 들어가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럼 미니멈 14야. 근데 등비 3점짜리 공중대비 돌면서 풀 수 있고, 시그마 3점짜리 절대 안 틀림. 오케이? 등차 4점짜리 지금 연습하시면 무조건 맞을 수 있고, 점화식 4점짜리 시간 있으면 푸는 거고. 22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점이 14점이야, 얘들아. 배점이 14점. 선생님, 어디가 배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수원에서는 수열이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무조건. 가끔 가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얘랑 배점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수열이 배점이 높아요. 그럼 삼각함수는요? 삼각함수는 활용해서 4점 나오잖아. 활용해서 4점 나오고, 그래프가 요즘에 4점으로 잘 안 나와. 그래프가 4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4 또는 여기가 3이 나와. 뭔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선 각변환 3점짜리 넣어주죠. 각변환 3점짜리 넣어주니까 삼각함수는 미니멈이 어느 정도 되냐면 미니멈이 10점이야. 10점. 얘는 맥스로 나와도 14야. 맥스로 나와도 14. 얘는 미니멈이 14. 무슨 얘기인지 알지? 수열의 배점이 더 커요, 원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열 배점이 훨씬 더 크니까 수열 쪽 공부하시면 되고, 지루함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루함이 배점이 제일 짠데 많이 낼 때가 있어. 저번 6편 같은 경우는 22번에 지루함 박으면서 배점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경우도 특이하게 나오긴 해, 지루함이. 근데 지루함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야. 삼각함수보다 지루함이 더 어렵거든, 원래.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삼각함수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지루함이 훨씬 어렵습니다, 원래.
삼각함수는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 얘는 대수함수랑 뭘 할 수가 없어. 지수함수는 그래도 대수함수 지나가면 뭐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역함수라도 이용해서 뭔가 풀어내는데 삼각함수는 1차함수 지나가면 물어볼 수 있는 게 교점의 개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어. 삼각함수는 1차함수랑. 평행이동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어떤 규칙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다 먹는 점수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어쩔 수 없는 점수고. 알았지? 그러니까 180번까지 숙제 해오시고 내일 설명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빈칸 하지 마세요. 빈칸 하지 마시고 그느드 하지 마시고. 알았죠? 내일 질문 받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세요. 맛있게 먹어 얘들아.